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2016학년도 드디어 이제 전형이 시작됐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대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이 수시 위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이제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바로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기소개서 편 오늘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흔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3학년 1학기가 돼서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그때 쓰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소개서는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특히 3학년 1학기까지 기록했던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외 수상 실적이나 여러분들이 밖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또 짧은 공간 속에서 자기소개서에서 표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학생부를 분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그러면 나의 학생부를 어떻게 그러면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제 비교과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네 가지 활동에다가,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독서 활동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 발달 특기 사항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자기소개서 어떻게 담을 것이냐, 여러분들이 했던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독서 활동이나 여러분들의 행동 발달 사항이나 특기 사항들을 어떻게 자기소개서 담을 것이냐.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럼 보면 될까라고 하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갖기에 앞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해 보인 학생부에 보면 주요 교과란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란이 있습니다. 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지금 내신 성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내신 성적 자체의 평균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의 추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든가 느낀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학습자로서 어떤 식의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전공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이 성적에 대한 추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성적을 갖는 아이가 1학년 때 2등급이고 2학년 때 3등급이고 3학년 때 1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형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과 같은 유형은 수학은 333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죠. 영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영어는 1학년 때 3등급인데 2학년 때 2등급이고 3학년 때 1등급입니다. 그러면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를 이 친구하고 같이 평균으로 내보면 똑같은 2등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어 성적과 달리 영어 같은 경우는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상승형의 추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쓴다면 국어나 수학보다는 영어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학업 능력에 대한 향상 추이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3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이 될 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스토리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를 기본기부터 충실하는데 나는 단어를 외우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1학년 때는 비록 조금 낮아졌지만 단어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독해를 잡으면서부터 내가 성적에 대한 향상 추이를 갖게 됐고 궁극적으로 3학년 때 1등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성적표로 다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성적표 중에 사회와 과학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회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 같은 경우는 공이 1등급입니다.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1등급, 3학년 때 1등급.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목에서 굉장히 강점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 계열에 진학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보지만 여러분들의 성적 추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녹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을 자기소개서 쓰는 건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 두 개 정도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스토리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전공 적합도에 대한 평가를 가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이 학생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과목에서 계속해서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이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학생부의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성적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3학년 때 오히려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적 향상의 추이도가 우리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이나 자기주도성에 대한 평가를 높게 준다는 겁니다. 똑같은 평균 2등급이라 하더라도 3학년 때 성적이 올라가는 추이에 있는 아이가 훨씬 더 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학년 때 성적을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학년 때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방송을 보고 이제 2학년 말에서 이제 3학년 초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새로운 3학년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될 거 있죠. 내가 자기소개서를 6월 이후에 쓰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쓸 때 적어도 3학년 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나 전공 분야에서의 관련 있는 과목에 대한 성적은 반드시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내신 성적과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설 연휴에 내신 성적 참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내신 성적 분석이 끝났죠.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이제 내신 성적 말고 학생부에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비교과 활동의 기록들입니다. 자, 이 비교과 활동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 크게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이제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학생의 사례를 보면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사례가 있죠. 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사례도 있고 2학년 때 사례도 있고 3학년 때 사례도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율활동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요인이나 리더십 요령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의 부반장을 했다, 학교의 미디어 담당을 했다, 학생의 기획부장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입학사정관들이 여기에 기록된 학생부에 기록된 이 기록만 보고서 이 아이가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생의 임원을 하고 학교에 반장을 했다 하더라도 리더십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은 그런 실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썼던 스토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뭐냐?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자율활동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큰 소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인가? 나는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줬는가? 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이 한 케이스인데요. 모 대학에 이제 지원했던 학생이 자율활동에 이제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어떤 한 학생을 도와서 이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을 도와가지고 끝까지 보살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있죠. 그 한마디가 결국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썼을 때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의 자율활동 통해서 그 한 학생에게 영향을 줬던 그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합격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교적 사소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게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소개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활동에서 보면 동아리 활동과 이제 봉사 활동하고 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특히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도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처럼 토론 동아리라든가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학생문화 토론반, 그 다음에 영어 시사 토론반 창단을 했죠. 그 다음에 모의 유엔 참가.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사회 계열에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일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정치외교학과나 또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학과나 문화 콘텐츠학과나 자, 이런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바로 비교적 이런 동아리 활동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의 전공 적합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 활동을 전공 적합도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죠. 자, 봉사 활동은요.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처럼 RCY 서울본부 모금 활동, 노인 요양원 봉사 활동, 특수 학생을 돕는 굿프렌즈 활동 이렇게 있는데 바로 봉사 활동은 크게 보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봉사 활동에서는 핵심 인성 요소라고 그러죠.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규칙 준수라고 하는 이런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요, 화려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활동을 꾸준하게 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2년 이상의 기록이 있고 60시간 이상의 기록들이 잘 돼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에서 소재로 선택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끔 봉사활동, 야, 이거 굉장히 외국과 관련된 봉사활동이니까 이게 화려하다. 근데 이 봉사활동은 일회성입니다. 이벤트성입니다. 이벤트성인 그런 봉사활동은 일관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봉사활동에서는 조금 사소한 거라도 일관되고 지속성의 활동을 뽑아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활동인데 최근에 이제 진로 활동의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진로 활동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로의 고민의 성숙도, 또 진로 고민의 심층성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진로 고민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자, 1학년 때 꿈이 과학자다. 2학년 때 꿈이 진화생물학자다, 생물학자다, 그리고 3학년 때 꿈이 진화생물학자다고 하는 진로 고민의 성숙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 고민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밖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크게 이제 4가지로 이야기하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인데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이 4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독서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상 실적이나 인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 활동이나 수상 실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과 연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로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제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진로의 연관성과 경험의 다양성은 상당히 상충관계입니다. 뭐냐면 방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진로 연관성은 진로 고민의 성숙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그러면 경제학 언론이라든가 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또 경제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학 콘서트, 이렇게 되면 경제학과 관련된 한 가지 책을, 한 분야의 책을 4권 5권 심층적으로 읽었다. 이것은 진로의 연관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학 에세이, 꽃들에게 희망을, 연금술사,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계없어요. 내가 철학과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책들을 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의 다양성, 여러분들의 교양, 여러분들의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길러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의 전공의 심화와 인문학적인 어떤 다양성에 대한 추구, 이 2가지의 그 초점을 맞춰서 독서 활동의 기록들을 자기소개서에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상 실적은 잘 아시다시피 수상 실적과 인증은 대외적으로 하는 수상 실적이나 대외 경시대회를 따서 또 대외 경시대회나 인증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기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굳이 자기소개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쓴 것들이 바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상 실적은 바로 교내 활동 속에서 얻어지는 수상 실적, 특히 여러분들의 전공 적합도하고 연관된 수상 실적을 적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외부에서 따는 실적보다는 교내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관되는 수상 실적을 뽑아서 자기소개서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서 분석해야 될 큰 2가지 자료들, 학생부에서 교과 내신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에 대한 것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의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죠. 올해 이제 2016학년도인데 아직 2016학년도 자기소개서 질문 유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대학교육협의회가 이제 공통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대교협의 공통문항 질문을 작년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항을 한번 볼까요? 문항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죠. 그래서 대교협의 공통문항은 세 문항은 공통문항이고요. 하나는 이제 마지막 한 문항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질문 자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잠깐 언급을 하고 먼저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통문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게 천자인해인데 잘 아시겠지만 천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성이나 전공 적합도나 학업에 대한 역량이나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인재상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성이나 전공 적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이나 지원 관련 학과와 관련된 연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 질문은 학생부에 있는 내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교과에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이렇게 접목해서 쓰는 것들이 맞겠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이제 3개 이내로 해서 이제 기술해 주시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단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이게 1500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3개 활동이니까 500자, 500자씩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글자 수가 있는데요. 글자 수를 할 때 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1500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500자 정도면요. A4 용지의 반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자 되면은 A4 용지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 분량 정도 되고 1500자가 되면 A4 용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량에 대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나는 이 글자 수에 맞춰서 적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길게 쓰세요. 쓰시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소재를 어떻게 이렇게 프레임할 수 있는 건지 소재를 하나씩 이렇게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히 2번 문제 분량이 많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교 생활 중에서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두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천자인데요. 자, 요걸 이제 우리는 흔히 핵심 인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인성 평가를 보고 싶은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 각 대학에서 인성평가에 있어서 면접도 중요해지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인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인성교육진흥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인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성하면 인성은 뭐 사람 좋으면 인성이 좋고 사람이 안 좋으면 인성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인성 요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인성은요. 사람의 됨됨이도 있지만 하나의 도덕적인 판단력이나 도덕적인 예민감과 같은 의사결정력 같은 경우도 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핵심 인성 요소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러면 이런 핵심 요소는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나 그리고 봉사활동, 특히 봉사활동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대교협의 공통문항 세 문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 분석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소재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기록들을 나열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나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학생부에 있는 하나의 소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누에가 실타래를 뽑아내듯이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가 정확히 담겨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담겨져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스타 하면 이제 STAR 그러죠. 자, S는 뭐냐? situation이라는 상황입니다. T는 task라고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A는 action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R은 result라고 하는 느낀 점인데요. 이런 상황과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느낀 점이 뭐냐. 자, 요 내용에 대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스타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프레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의 소재다. 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봉사활동을 내가 소재로 쓰고 싶다. 내가 성적 향상이 됐는데 성적 향상을 소재로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황을 전개해야 되겠죠. 내가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는 5등급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3등급이 됐다. 근데 내가 이제 결심한 것은 어떤 일이었다. 자, 그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또 그 결과 내가 느낀 점은 어떤 거였다. 사실 이게 이제 스타입니다. 상황, 맡은 일,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할 때 자기소개서 쓸 때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 그 오른쪽에 보면 비율이 있거든요. 비중이 있는데 상황은 20%, 그리고 맡은 일이 10%, 구체적인 행동이 40%, 그리고 느낀 점이 30%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뒤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내용과 느낀 점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자기소개서에 남겨져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항상 상황과 맡은 일에 대한 부분만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끝납니다. 왜냐? 상황을 쓰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회 임원을 했는데 학생회 임원하기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원이 됐고 그 임원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학생회장이 됐다. 그리고 학생회장이 부임하고 나서 이런 일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쓰는데 500자 쓰는데 300자가 무려 상황 설명이에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황과 태스크는 짧게 쓰고 액션,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행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것을 느꼈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의 프레임을 정확히 하자.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될 때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자기소개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지만 나열은 안 된다. 자, 이건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 나열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열은 어디에 다 나와 있느냐? 학생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소재가 아주 깊숙하게 담겨져 있는 게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왠지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자랑할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써야지, 더 써야지, 더 써야지 하면서 이게 나열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그러는데 입학사정관들이 굉장히 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생부들 꼼꼼하게 다 보기 때문에 굳이 2번 이상 언급하지도 안 해도 될 겁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학생이 세계 창의력 경진대회에 나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이 창의력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 사례가 자기소개서 모든 질문에 질문에 답으로 다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를 하더라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싫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식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적 비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틈새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형용사를 많이 쓰는 미사여구는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숫자에. 예를 들어서 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나는 굉장히 봉사의 왕이다. 이것은 미사여구거든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 내가 노원구에 있는 모 복지법인에서 3년 동안 200시간의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적시하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잘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맨이다. 뭐 봉사의 왕이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기를 금방 알 수 있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황의 설명보다는 이제 과정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고요. 자,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교협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상 실적과 인증 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이제 인지할 겁니다. 대외적으로 했던 인증 성적이라든가 수상 실적은 자기소개서에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좀 확인을 해보면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시대회하고 이제 공인어학 성적들이 있는데요.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포함시키지 말자. 자기소개서에는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시대가 많이 있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탭스도 있고 중국어에는 HSK도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도 있고 그래서 어학과 관련된 내용 공인어학 성적을 하면 전부 0점 처리됩니다. 뭐 외국어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또는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대외 수상 실적이나 공인 성적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는 쓰지 말자. 자기소개서.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때 어떤 대회나 교회 수상 실적보다는 학생부 중심으로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회 수상 실적 굳이 적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소재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 쓰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요령들을 몇 가지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글자 수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를 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두괄식과 미괄식 문장이 있죠. 자, 두괄식은 흔히 말하는 이제 두괄식은 자기 주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는 겁니다. 미괄식은 과정을 쭉 설명하면 마지막으로 내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나는 과학자가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래서 과학자가 꿈입니다.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할 때는 미괄식보다는 두괄식으로 작성을 해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추진력이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바로 이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나는 친구들을 설득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었다. 두 번째, 내가 학생회장으로 부임했을 때 학교에서 최초로 명찰 폐용하는 것을 만약에 관철을 시켰다. 자,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수학여행 갔을 때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이유로 나는 추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그 추진의 리더십이 내가 만드는 바로 이제 원동력이 됐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괄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두괄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볼 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를 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두괄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미괄식 같은 경우는 보면 미괄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있는데요. 저기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초등학교 때 나는 어떤 책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진로 체험 활동 시간에 나는 그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를 만난 이후 나는 뭐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장래 뭐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미괄식 문장인데 물론 스토리텔링으로 미괄식 문장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괄식 문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읽는 입학사정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읽다가 잊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그 하루에 보면 100명, 200명의 자기소개서 읽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읽혀지는 글들을 아무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괄식보다는 두괄식 문장을 좀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둘 게 뭐가 있냐면 중복을 금지하고 누락을 금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전문용어로 이게 미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미시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중복 금지, 누락 금지라는 말이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중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봉사활동에서 얻은 것들을 이게 쭉 나열하는데 너무 중복되거나 또는 아예 빠져버린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쓸 때는 이게 누락된 건지 중복이 되는 건지 이것을 하려면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을 그려놓고 내가 썼던 소재가 1번 질문에도 소재가 포함되어 있을까 2번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을까 3번에도 포함되어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빼셔도 된다는 거죠. 똑같은 활동을 자기소개서 3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과 누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감안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퇴고입니다. 퇴고라는 건 뭡니까? 자기소개서 수정하는 건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수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거 너무 많이 읽힌다. 그 말은 뭐냐? 너무 많은 사람한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담임선생님한테 보여주고요.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한테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또 학원의 선생님한테 보여주고요. 또 옆집 아저씨한테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면요.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달라요. 이 자기소개서 잘 썼네? 이 자기소개서 뭔가 빠진 것 같네? 그리고 이 자기소개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의 집중도가 있다. 이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가 집중도는 있지만 이것은 빠져있는데 이건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말을 들어서 이것도 포함시키고 저 사람 말도 들어서 이것도 포함시킨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거가 똑같습니다. 좋은 천 조각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만든 옷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천 조각들은 전부 고급이지만 이 천 조각들을 만들어서 옷은 바로 누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누더기가 되지 않으려면 조금 천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천 하나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태고를 할 때 특히 태고를 여러 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조언을 받는 건데요.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받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받을 필요가 없대. 정말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 특히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임선생님 중에서 여러분을 참 잘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는 또박또박 읽는 습관 하십시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과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소리내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왠지 어색한 어구가 있고 왠지 어색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건 잘못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딱 만들면요. 반드시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고요. 그 연습을 여러분들 친구끼리 돌아가면서 면접 연습하시 하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점, 프레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쓰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부 분석도 했고 자기소개서 쓰는 분석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면접하고 같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은 상관관계를 아주 크게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면접 질문은 크게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확인 면접,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있고 또 창의성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확인 면접은 여러분들이 썼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비교 분석하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평가 요소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가치 지향성이 있다, 자기주도성이 있다, 전공 적합도가 있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표를 가지고요. 내가 이것을 표현했는지 말았는지를 A, B, C, D로 한번 등급을 한번 내보세요. 이건 A가, 이건 B다. 자, 요게 바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자기소개서를 가다듬고 또 하나, 이 속에서 면접 질문이 어떻게 나올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연결선상에서 면접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 예상 질문지를 같이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 쓴다면 자기소개서 쓰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면접에 가다 보면 학생부의 기록과 자기소개서를 대비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만든 자기소개서인데 분명히 내 학생부인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의 연계선상에서 질문하면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연계하는 준비를 같이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대한 것을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합격한 사례인데요.
크게 보면 대교협의 공통문항인 3개 질문을 가지고 썼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이내입니다. 자, 요걸 천자를 전체적으로 한 과목을 천자로 쭉 쓰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이나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나누는 경우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천자인데 이걸 3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고급 수학 이수를 이렇게 한 250에서 300자 정도로 썼습니다. 자, 나는 어떤 과학 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고급 수학 이수 과정에 지원해서 매주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 배운 내용을 예습하고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나아가 심화된 내용을 직접 찾아 적용시켰고 단원이 끝날 때마다 개념망을 만들어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고급 수학 과정을 이수했고 고급 수학 과정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한 200자 정도 되는데요. 자, 아마 이 친구는 이제 이과 계열에서 수학 관련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하고 또는 이공계에서 이제 아마 수학의 성적이 중요한 또는 수학 성적이 좋은 아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비록 일반계 고등학교지만 옆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특히 요즘 이제 거점학교나 중점학교가 있는데 그 거점학교나 중점학교에서 찾아가서 내가 직접 고급 수학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 찾아가서 공부했다는 주도성과 내가 기본적인 실력보다는 더 많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성적이 반영이 됐을 텐데요. 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썼던 이제 두 번째 파트는요. 바로 동아리 실험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제한되어 있는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의 실험을 하고 싶어서 실험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적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조의 실험 주제는 환경에 따른 식물 비교였고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동아리 발표를 했고 이게 수상을 했다. 자, 이 수상 실적은 대회 수상이 아니라 이제 교내 수상이겠죠. 그래서 이런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어떤 가치를 느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스타에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절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바로 짧은 200자지만 이 200자 안에 상황과 내가 했던 일과 구체적인 액션과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이 스타의 기법이 그대로 같이 포함되어 있죠.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짧은 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학습에 대한 내용,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까지 이 천자 이내에서 비교적 끊어서 3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제 썼습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주도 학습을 했다. 이 자기주도 학습에서 이제 내가 보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자기주도 학습 운영 시간이 324시간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아마 이 친구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시간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재로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왜 324시간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바로 그것이 이제 학생부에서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비록 천자지만 200자에서 250자까지 끊으면서 3개의 소재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학업 역량 향상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천자지만 학생부에 있는 내용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본인의 교과 내신, 본인의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기록되었던 324시간이라는 이 기록들을 쭉 뽑아내 가지고 바로 천자라고 하는 그 속에서 포함됐습니다. 천자지만 요 3가지 파트로 하면서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고 딱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수학을 잘하겠네. 과학 실험을 열심히 했는데 단순히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원리를 이해를 했네. 자기주도 학습을 324시간 했다는 것은 사교육이나 학원 쪽보다는 학교 생활 중심으로 활동을 했네. 요 정도로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입학사정관은 평가를 내리겠죠. 이 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주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의 학생부를 보겠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수학 성적과 그리고 과학 성적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보면 이 친구는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전공의 적합도 다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학사정관으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본인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내 활동 중에서
3개 이내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1500자인데요. 사실 1500자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내 활동을 3가지니까 3가지로 500자, 500자, 500자로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00자를 쓸 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떤 사례를 이야기했습니까? 자, 2학년 때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가는 과학 전람의 취지가 제게 강한 인상을 주어서 친구와 함께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자, 과학 전람 대회를 참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를 잡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드라마겠죠. CSI를 보고 나서 야, 지문 채취법에 내가 관심이 있어. 자, 이걸 과학 전람에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식을 모은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시면 자, 첫 번째 실험은 지문 연구였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친구들과 모집단으로 해서 바로 각 지문을 채취하는 여러 지문의 문제를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혈흔조사였습니다. 실제 피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만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둘째 보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뭐였죠? 액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묘사가 돼 있죠. 이처럼 짧은 글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행동을 그날 생생하게 그 실험에 그날 했던 그 생생한 것을 자기소개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살아있듯이 그날의 그 생동감이 넘치도록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친구가 썼던 자기소개서는 비교적 생동감 있게 특히 액션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카이스트의 사례인데요. 카이스트에 주최하는 이제 캠프를 참여한 사례인데 그 캠프 참여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화학 그리고 이제 고분자 과학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환경 도서나 환경 다큐 같은 것을 좋아해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에 대한 걱정이 컸었는데 신소재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신소재 공학과나 화학공학과를 이제 가려고 하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실험실을 가서 재료공학자로서의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과 협력 도가니를 이걸 만들어서 했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래서 신소재 개발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면. 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특히 경험의 다양성과 융합이라는 요소를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신소재 공학자로서의 어떤 연구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 문제까지도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공학도로서에도 있지만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했던 바로 이제 카이스트 캠프라고 하는 것을 찝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핵심 인성평가에 대한 요소죠. 나눔 배려 협력과 관련된 사례인데 그 사례 하나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구분을 했어요. 이 표에서 보면 S하고 T하고 A하고 R이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 S는 뭐라고 했죠? 상황입니다. 자, 이 친구는 나눔 배려 협력 중에서 나눔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눔 선택했죠? 자, 요 딱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지식의 나눔을 실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본인이 했던 일입니다. 태스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식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액션이 들어가겠죠. 근데 액션이 뭐라고 그랬죠? 약 40%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친구는 액션을 굉장히 많이 넣었죠. 자, 요 부분에서 분량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평소 친구들이 저에게 문제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때마다 이제 마다하지 않고 제가 아는 한 제가 모를 때 공부를 해서 바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시험 전날에 친구가 물어봤는데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제 가르치는 게 이게 내가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나누는 봉사활동인데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이걸 가르쳐 줬는데 결국 그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점은 뭐냐? 나눔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득이 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두 개 상생하는 윈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썼습니다. 짧은 글 속에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 그리고 느낀 점까지를 포함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요.
이제 수학여행 때 자료집인데 저는 이제 요 사례를 보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3부 문항을 보면요. 그 학교 생활의 배려인데 수학여행에서 교지 편집 활동입니다. 이 교지 편집 활동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했습니다. 교지 편집자로서의 어떤 수학여행에 대한 사전조사, 정보 숙지, 그 다음에 팀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것, 목차를 작성하는 것,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과정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아주 꼼꼼한 친구네. 하나의 일을 맞춰주면, 저기를 해주면 굉장히 성실하게 저기를 수행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자기소개서의 마지막 질문에서 핵심 인성 요소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강점을 어떻게 잘 부각시키느냐, 또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어떻게 잘 보완했느냐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나눔도 있고 배려도 있고 협력도 있고 갈등 관리도 있고 규칙 준수도 합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를 가지고 크게 부각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1번, 2번, 3번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 있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느낀 점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학생부하고 비교 분석에서 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들은 자기소개서를 볼 때 이 친구가 학생부 분석을 제대로 했구나. 학생부하고 정합성이 있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요. 또 바로 그것이 나중에 면접하고도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대교협에서 제시하는 1번, 2번, 3번까지의 공통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이 아니고 개별 질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3년 동안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읽어라. 자, 세 권의 일과를 가지고 하라는 것을 썼고,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학업 과정이나 진로 계획에 써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작년에 보면 이제 한양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고 학생부만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개별 질문들은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이었죠.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특히 마지막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좀 보완이 안 됐을 때는 바로 3학년 1학기 때 반드시 보완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좋은,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 굉장히 훌륭한 자기소개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